안녕하세요. 건강 백세를 지향하는 산야서 동의보감 큰세상 약초TV입니다. 자, 어제 제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 내용은 한약재는 풀나무 가지고 만드는 걸 제가 알겠는데 신약은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답을 좀 달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신약의 원료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신약에 만드는 주약은 바로 풀과 나무죠.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평소에 하는 이 풀과 나무를 그대로 잘라가지고 속 있는 것은 법제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달에 먹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한약이고요. 즉 생약이라 그러죠. 바로 이런 생약은 우리가 먹는 바로 자연식, 즉 집밥이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즘 그 신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제작회사에서 만드는 그 약은, 즉 신약은 인스턴트 약이고요. 즉 먹기 어려운 거, 썬 거 이런 것들을 먹기 좋게 아니 맛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주 성분은 한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 풀나무가 주약이고요. 물론 그 약에는 돌도 들어가고 흙도 들어가고 광물도 들어가고 그 외에 동물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주약은 바로 풀나무가 만든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도 바로 신약재에 신약 원료로 많이 들어가는 벌등골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벌등골 또는 등골나물 등등 여러 이름이 있죠. 사실 그러나 모두 다 등골이든 벌등골이든 전부 다 같은 약재인데 어찌 보면 꽃에 조금 색상이나 아니면 잎에 조금 모습이 다르다 해서 붙여놓은 이름이죠. 그것은 식물 분류학에서는 가능하지만 약재로서는 똑같은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등골이든 벌등골이든. 지금 제가 온 산에는 약간 인사가 좀 있고 습도가 조금 높은 곳이죠. 여기 보니까 이 벌등골이 이제 잎을 아직 크지는 않죠. 이제 한참 올라왔습니다. 자, 이럴 때 어린 수는 채취해서 살짝 데쳐가지고 좀 우려내고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커버리면 먹지 못하죠. 키는 다 자라면, 꽃대 올라오면은 약 한 70에서 한 1m 정도로 제법 큰 편이고요. 제가 우리 수강생님들하고 이렇게 야약수업 나가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등골이다, 어떤 분들은 벌등골이다 또는 골등골이다 여러 얘기 하죠.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따지면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전부 다 사람이죠. 이것처럼 똑같은 약재를 쓰는 것이 바로 이 벌등골, 골등골 또는 등골 전부 다 같이 씁니다. 자, 지금 이 식물 보십시오. 잎 가장자리 보니까 톱니 같은 결각이 아주 크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잎은 마주 나 있고요. 자, 이 벌등골 꽃이 다 피면은 꽃의 색상은 자주빛이 도는 흰색입니다. 주로 한 6월에서 7월, 8월 이 사이에 쭉 피고요. 자, 어린 수는 제가 식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뿌리를 채취해서 이 식물 한약재로 또는 신약재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재배하는 분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뿌리를 조금 채취해가지고 큰 바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어떻습니까? 뿌리가 좀 가느다란데 좀 많이 달려있죠? 사실 주약으로 쓸 때는 지금 보는 이 뿌리 아니습니까? 이 뿌리가 주약으로 쓰지만은 그러나 꽃이 피고 할 때는 지상부하고 채취해가 함께 쓴다. 주로 한방이나 또는 민간에 쓰는 황달, 통경, 중풍, 고혈압, 산후복통, 피를 통하는 토혈, 그 외에 폐렴, 좀 목소리 그렁그렁하고 좀 기침을 콜록콜하는 폐렴이 있죠. 즉 폐가 안 좋은 사람들, 이러한 질환에도 이 등골나물 또는 벌등골나물 아주 귀하게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독감 또는 요즘처럼 무시무시한 바이러스 있죠. 이런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이런 약에도 아주 귀하게 쓰는 것이 바로 이 나물이고요. 벌등골 나물입니다. 자, 이 나물 벌등골로 불러도 되고 또는 골등골로 불러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 똑같은 약으로 쓴다 그랬죠. 그리고 골지혈증 환자에게도 이 등골나물 뿌리를 아주 귀한 약으로 씁니다. 한마디로 피가 끈적끈적해서 혈액순환 좀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 손발에 쥐가 나고 좀 다리가 뻣뻣해서 그럼 잘 못 걷고 이런 분들요. 특히 그 중에서도 날이 조금만 추워도 어떻습니까? 외출 잘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혈액순환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손발에 지도 잘 나고, 이런 분들 다리 드시면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안 좋아서 눈이 노란 황달 있죠. 이런 황달에도 다리 드시면 간 기능을 깔끔하게 해서 눈을 좀 밝게 만들 주고요. 자, 눈을 보면은 간이 보이고, 간을 보면은 눈을 보인다라고 하죠. 그리고 얼굴 색을 보면은 바로 대장의 상태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등골나물 뿌리나 지상부는 신약재로 엄청 들어가죠. 주로 그 중에서도 항염증 작용, 소염 작용, 즉 염증을 삭히고 이러한 질환에 아주 귀하게 쓰다 보니 요즘에는 이 등골나물 뿌리를 항암약재로 아주 귀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도 제약 회사에서 여러 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이 등골나물이나 벌등골나물 뿌리에는 약효가 좀 강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거나 또는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는 드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등골나물의 약성은 따뜻한 성질이고 맛은 약간 맵고 쓰며 독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의 열애살이 초본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등골나물 또는 벌등골나물, 골등골나물 이런 거 전부 다 한꺼번에 똑같은 약으로 쓴다 그랬죠. 그 특징은 겉의 색상이 조금 더 흰 편이나 아니면 조금 더 자주색 가깝거나 아니면 잎에 결각이 좀 크거나 좀 적거나 그 차이밖에 없죠. 어찌 보면 사람을 본다면은 키가 조금 큰 사람도 있고 조금 적은 사람도 있고 그 차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등골나무를 부르는 이유는 꽃의 약간 색상과 또는 향기가 우리 보통 등나무 있죠. 등나무 꽃을 닮았다라고 해서 등골나무를 부르고요. 그리고 골등꿀은 그 잎에 좀 골처럼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결각이 있죠. 톱니 같은 게 좀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는 것은 골등꿀이고, 그리고 잎 끄트머리 쪽에 보니까 뒤쪽입니다. 잎 자루가 붙는 부분에 그 부분에 조금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삐죽하게 좀 크게 나와 있는 것은 벌등꿀이고요. 그러니 아주 전문가 아니다면은 뭐 등골나물, 벌등골나물, 골등골나물 사실 그 구별해봐야 별 아무 의미 없지만은 잘 정확하게 아는 분도 많이 없죠. 자, 그런데 이 등골나물 뿌리나 지상부에는 영양소가 아주 많죠. 한마디로 이 뿌리에는 특히 영양소 폭탄 덩어리입니다. 사포닌도 엄청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철분도 엄청 많고 섬유질, 그 외에 뭐 단백질, 당질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 상추나 이런 것보다도 약 한 30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베타카로틴, 아연, 칼슘, 칼륨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죠. 이러니 최고의 약재로 쓸 수밖에 요. 주 효능은 지혈제, 대장염, 또 복통이나 설사, 그 외에도 신장병, 간장병, 관절염, 위궤양, 장염 이러한 질환에 아주 귀하게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등골나물이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약초 이름 뭐였죠? 등골나물입니다. 자, 잘 봐두셨다가 나오시면 꼭 채취해서 활용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것들이 최고의 약 아닙니까? 이래도 잘 모르시면은 제가 집필한 산야초 과정백과 또는 한국인의 약술, 발효와 생활 이 책 10권 내에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웬만한 풀나무, 즉 약초, 그거 외에 아주 진귀한 약술 담는 그런 방법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발효와 생활에는 효소 담는 최고의 책이죠. 이 책 3권이면은 약초 알 수 있죠. 약술 전문가 되죠. 효소 전문가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등골나물 또는 벌등골나물 잘 봐두셨죠?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찾아뵙겠습니다.